안녕하세요. 인생의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 인생 그렇게 말하다입니다. 오늘은 잠시 마음을 놓고 웃어볼까요? 인생길을 걸어오면서 생각만 해도 웃음이 나는 사람이 한 명쯤은 있으실 겁니다. 바보 같고 순수했던 친구 말보다 표정으로 웃기던 누군가, 혹은 조용히 내 곁에서 웃어주던 사람. 오늘은 그 시절 우리를 웃게 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마음이 따뜻해지고 웃음이 번지는 시간. 함께 걸어보시죠. 사연 1. 한 장짜리 시험지. 저는 고등학교 시절 늘 공부에 쫓기던 아이였습니다. 성적표가 인생의 성적표인 줄 알았고, 시험에서 한 문제 틀릴 때마다 앞날이 흔들리는 기분이었죠. 그 중에서도 수학이 제일 무서웠습니다. 숫자만 보면 머리가 아프고, 도형은 그림의 떡 같고, 시험 시간에는 머리가 하얘지는 증상까지 생겼죠. 그렇게 공포와 함께 살아가던 고등학교 2학년 여름. 중간고사를 앞두고 저는 완전히 무너져 있었습니다. 그날도 여느 때처럼 수학 시험지를 받아들고 차가운 책상 앞에 앉아 있었어요. 손에는 땀이 차고 다리엔 힘이 빠지고 머릿속은 이미 포기 상태였습니다. 그때 제 옆자리에 앉은 친구 민구가 시험지를 들여다보더니 혼잣말처럼 이렇게 말하더군요. 아, 이게 뭐야? 야, 그냥 종이잖아. 한 장짜리 종이 주제에 왜 이렇게 거들먹거려? 전 순간 웃음이 터질 뻔했어요. 그 말투가 얼마나 진지하고 얼마나 진심이었는지 모릅니다. 야, 그냥 종이야. 종이. 얘가 우리 인생 책임져 주냐? 우리가 얘한테 뭐 빌렸어? 이 종이 주제에 감히 우리를 겁주네, 진짜. 민구는 시험지 구석에다 낙서처럼 눈과 코, 입을 그리고는 겁주는 종이놈이라고 적었어요. 그날 저는 이상하게도 시험이 무섭지 않았습니다. 정답이 아니라 겁주는 종이놈이라는 문장이 머릿속에 맴돌았거든요. 결과는요? 예상대로 좋지 않았죠. 하지만 기분은 이상하게 가벼웠어요. 무언가 해방된 느낌이랄까요? 그 뒤로 저는 시험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물론 여전히 긴장도 했고 준비도 열심히 했지만 그 종이 한 장에 제 인생이 휘둘려선 안 된다는 걸 민구 덕분에 처음으로 깨달았죠. 민구는 늘 그렇게 말했어요. 시험은 그냥 너의 일부야. 너를 설명하는 수많은 단어 중 고작 하나일 뿐이야. 그 말이 제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도 저는 인생의 수많은 시험 앞에서 그 말을 기억하며 조금 더 담담하게, 조금 더 여유롭게 마주설 수 있었어요. 민구는 지금 뭐하고 있을까요? 아직도 어딘가에서 종이 한 장을 놀리면서 웃고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그리운 친구 민구. 그의 한마디가 어린 저를 얼마나 단단하게 해주었는지 이 자리를 빌려 꼭 말해주고 싶습니다. 민구야, 그때 너 덕분에 나는 진짜 어른이 되는 연습을 시작했어. 시험보다 값진 한바탕 웃음. 그 시절 민구는 항상 그렇게 사람들 얼굴에 웃음을 심어주곤 했죠. 누군가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가끔은 가장 무겁고 숨막히는 순간에도 우리 마음을 가볍게 만들어주곤 합니다. 민구 씨는 시험이란 단어만으로도 어깨가 무겁던 친구들에게 그냥 한 장짜리 종이일 뿐이야 라고 말하는 듯 했죠. 그 한마디의 유쾌함 속에는 어쩌면 두려움을 이겨내려는 소심한 용기와 따뜻한 배려가 숨어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진짜 어른이 된다는 건 실수를 두려워하지 않는 법을 배우는 게 아니라 실수를 해도 웃을 수 있는 여유를 가지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민구 씨는 성적 대신 웃음을 남기고 갔습니다. 그 웃음은 지금도 사연자님의 기억 속에서 시험이라는 단어보다 먼저 떠오르지 않았을까요? 당신의 학창시절에도 그렇게 유쾌하게 무게를 덜어주던 친구가 있었나요? 기억해보세요. 지금 이 순간 미소가 번진다면 그 사람은 아직도 당신 곁에 있는 겁니다.
사연이 어머니의 폭수극. 제가 중학교 3학년이었을 때의 일입니다. 사춘기의 한가운데 온몸에 가시를 달고 다니던 시절이었죠. 그 시절 저는 부모님 말씀이 하나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고 특히 어머니와는 자주 부딪혔습니다. 숙제했니? 지금 일어날 시간이야. 휴대폰 좀 그만 보고 밥 먹어. 하루에도 수십 번씩 반복되는 말들이 그땐 왜 그렇게 잔소리처럼 들렸는지 모릅니다. 어머니는 제가 뭘 해도 간섭하시는 것 같았고 저는 자꾸만 반항하게 됐어요. 말끝마다 짜증이 섞였고 눈도 제대로 마주치지 않았죠. 그러던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났더니 팝상 위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도시락도 없었고 어머니도 부엌에 없었습니다. 뭐야? 또 늦잠 주무시나? 투덜대며 부엌에 갔는데 어머니는 TV 앞에서 커피를 마시고 계셨어요. 엄마, 나 도시락은? 어머니는 고개만 돌리시더니 차분하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도시락 싸주는 거 그거 내일 아니야. 내가 필요하면 내가 알아서 싸가. 아, 혹시 모르니까 김 싸놨어. 밥은 알아서 퍼. 그 한마디에 저는 머리를 맞은 듯 멍해졌습니다. 이게 뭐지? 순간 세상이 조금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죠. 학교에 가는 길 괜히 서럽고 부끄러웠습니다. 도시락 가방이 가볍게 느껴지는 게 아니라 텅 빈 배가 말 대신 고개를 숙이게 만들었죠. 그날 점심시간 친구들이 각자의 도시락을 꺼내는 사이 저는 구석에 앉아 가방만 만지작거렸습니다. 친한 친구 하나가 물었죠. 왜? 도시락 안 싸왔어? 저는 대충 얼버무렸습니다. 그냥 오늘은 귀찮아서. 그리고 저녁. 집에 오니 어머니는 평소처럼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밥상에는 반찬이 정갈하게 놓여 있었고 김치찌개 냄새가 집 안에 퍼지고 있었어요. 어머니는 저를 힐끗 보시더니 느긋하게 물으셨습니다. 오늘 점심 맛있었니? 그 말에 저는 목구멍까지 차오른 말이 뱉어지지 않았습니다. 입을 꾹 다문 채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때 어머니는 숟가락을 들며 웃으며 한마디 하셨습니다. 나도 네 나이 땐 그랬어. 엄마 말이 제일 듣기 싫고 세상은 다 나 혼자인 것 같고. 근데 있잖아, 너도 한번 해봐. 누가 밥 안 챙겨주면 그때서야 알게 돼. 엄마 말이 사랑이었다는 걸. 그 말에 저는 어쩐지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사춘기 특유의 자존심이 눈물을 꾹 참고 밥만 먹게 만들었죠. 그날 밤 저는 조용히 부엌으로 가서 김을 싸놓으신 곳을 찾아봤습니다. 비닐봉지 안에 깔끔하게 포장된 김과 밥은 냉장고에 있으니 데워 먹으라고 쓰인 메모가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아침에 그 무심한 말투는 사실 아주 치밀한 폭수극이었던 걸요. 사춘기 아들을 향한 어머니의 반격. 그러나 그 끝엔 늘 사랑이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어머니의 잔소리를 조금씩 다르게 듣게 됐습니다. 공부 좀 해라는 말은 너를 믿는다는 뜻이었고 휴대폰 좀 놔는 눈 마주치고 내 얘기 좀 듣고 싶다는 뜻이었죠. 이제 저는 어른이 되었고 이제는 제가 누군가에게 그런 말을 하는 나이가 되었죠. 어머니처럼 다정하게 때로는 단호하게 사랑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문득 도시락이 없던 그날 아침을 떠올립니다. 제 사춘기의 방향을 바꿔준 아주 따뜻하고 똑똑한 폭수극이었습니다. 사춘기란 말, 그건 마치 작은 전쟁 같죠. 자기만의 세상이 생기고 기성세대를 향해 말끝을 세우며 모든 것을 이겨야만 할 것 같은 시기. 그 시절에 우리는 어쩌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존재처럼 느껴졌을 겁니다. 하지만 진짜 강한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아무 말 없이 도시락을 빼앗고 저녁 식사 자리에서 유쾌하게 반격하는 그 한마디로 모든 마음을 풀어주는 사람. 그게 어머니였습니다. 엄마도 안 해봤겠냐?
이 말 속에는 인생을 몇 번이나 더 살아본 사람이 자신의 청춘을 떠올리며 꺼내는 작은 유머와 큰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때로는 설교보다 이렇게 한마디 웃긴 말이 우리 마음을 열고 부끄러움을 반성하게 만들죠. 그날 이후 사연자님은 잔소리 대신 엄마의 얼굴에서 웃음을 배우게 되었을 겁니다. 우리 모두 그 시절 우리를 지혜롭게 웃겨준 어른의 얼굴을 한번 떠올려 볼까요? 사연 3. 감 잡은 과장님. 입사한 지 3개월쯤 되었을 무렵이었습니다. 업무도 분위기도 사람들도 낯설기만 한 시간들이었죠. 보고서 하나 작성하는데도 손이 바들바들 떨렸고 회의 중엔 언제 이름이 불릴까 긴장 속에 있곤 했어요. 무엇보다 무서웠던 건 우리 부서 과장님이었습니다. 성격이 직설적이시고 말투도 거칠어서 신입사원들은 전부 불호령 과장님이라고 부를 정도였죠.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중요한 프로젝트 발표 자료를 맡게 됐습니다. 밤새워 준비했지만 막상 회의실 앞에 서니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그래서 결론이 뭐야? 과장님의 한마디에 머릿속이 완전히 정지됐죠. 결론이 뭐였더라? 아, 이건 저희 팀의 장기적인 전략과 아니 단기적인 추진 방안이 말이 꼬이고 눈치는 흐려지고 이마에는 식은땀이 줄줄 흘렀습니다. 그렇게 엉망진창의 발표가 끝난 뒤 회의실을 나서려는 저를 과장님이 부르셨습니다. 어이 신입.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아, 끝났구나. 이제 혼나는 거구나. 그런데 과장님은 의외로 한숨을 쉬며 이렇게 말하셨습니다. 내가 젊었을 때 너처럼 발표 망쳤거든. 근데 그날 저녁에 과장님이 한마디 해주더라. 그 정도로는 안 잘린다. 근데 다음에도 이러면 나도 어쩔 수 없다고. 전 말없이 고개를 떨군 채 서 있었습니다. 그러자 과장님이 피식 웃으시더니 제 어깨를 툭 치고는 말씀하셨어요. 근데 너는 감은 잡았더라. 말만 꼬였지 핵심은 잘 봤어. 다음엔 정리만 좀 잘해봐. 실력 없어 보이진 않더라. 그 한마디에 저는 세상이 조금 달라 보였습니다. 감은 잡았더라. 단 한 문장이었지만 저를 구해준 말이었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달라졌습니다. 혼자 머뭇거리지 않고 질문을 하고 기록을 남기고 회의 전엔 작은 메모장을 들고 다니며 연습을 거듭했죠. 몇 달 후 다시 발표 기회가 왔고 그날 과장님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최고의 칭찬이라는 걸 이제는 압니다. 돌이켜보면 감은 잡았더라는 말은 저의 가능성을 본 누군가의 진심이었습니다. 그 한 문장이 제 자존감을 살리고 지금까지 버티게 해준 힘이 되었어요. 지금은 신입사원에게 그 말을 건네줍니다. 너 감은 잡았더라. 그렇게 말하는 순간 과장님의 얼굴이 문득 떠오릅니다. 나는 감 잡았어. 이 얼마나 유쾌하고 따뜻한 말인가요? 사실 직장이라는 공간은 유머가 사라지기 쉬운 곳입니다. 실수는 지적받기 쉽고 실패는 감추기 마련이지요. 그 속에서 과장님은 늘 한결같이 괜찮아, 다 지나간다는 메시지를 자신만의 방식으로 전하고 계셨던 겁니다. 실수를 저지른 후 누군가가 우리를 향해 넌 괜찮아, 이건 경험이야 라고 어깨를 두드려 준다면 그게 바로 어른의 유머요, 따뜻한 리더십 아닐까요? 사람이 사람을 웃게 만드는 일, 그건 단순한 농담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날 그 과장님의 말 한마디 덕분에 어떤 신입은 울지 않고 웃었고 어떤 동료는 자책 대신 용기를 얻었을 겁니다. 여러분 곁에는 어떤 말로 당신을 지켜주는 사람이 있나요? 그 한마디의 힘을 오늘 다시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쉬어가는 글. 웃음은 흔한 듯 귀하다. 웃음은 공기처럼 흔하지만 마음이 허락해야만 피어나는 꽃입니다.
자주 웃는 사람 곁엔 언제나 사람이 머물고 오래 웃게 한 사람은 평생 기억 속에 남습니다. 오늘 당신의 웃음을 만든 사람은 누구였나요? 그리고 당신은 누구를 웃게 해주었나요? 사연사. 아버지의 유머 수첩. 우리 아버지는 평생 공무원이셨습니다. 정년까지 근무하셨고 매일같이 7시 반이면 출근하셨죠. 무뚝뚝하고 과묵하고 고지식했던 분. 감정 표현에는 늘 서툴렀지만 책상 서랍엔 늘 수첩 한 권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 수첩엔 매일매일 짧은 글이 적혀 있었죠. 처음엔 업무 관련 메모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 그건 유머 노트였습니다. 장기자랑에서 춤추는 과장님 사직서 접을 뻔. 점심시간에 시끄러운 이유, 김과장의 삼겹살 사랑. 회의 중 졸다 들킨 날, 사표 대신 들킨 사탕 한 알. 처음엔 왜 그런 걸 적으시나 싶었어요. 아버지는 그런 농담을 입 밖에 내는 분이 아니셨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가 은퇴하시던 날, 회사 동료들이 마지막으로 건넨 말 속에 그 유머 수첩의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과장님 덕분에 웃으며 일했어요. 힘든 날 유머 한 줄 덕분에 버텼어요. 그제야 알았습니다. 말은 없지만 아버지는 늘 사람들을 생각하고 계셨다는 걸. 퇴직 후 저는 아버지의 수첩을 몇 권 넘겨보게 됐습니다. 그 안엔 짧은 농담과 함께 자신의 실수, 동료들의 장점, 때로는 혼자 꾹꾹 눌러 쓴 다짐들도 있었죠. 오늘 회의에서 버럭했음. 내일은 웃으며 시작할 것. 말은 거칠었지만 그 친구가 맞았음. 사과할 것. 나도 사람들과 웃고 싶다. 그 수첩은 아버지의 진짜 마음을 담은 가장 조용한 목소리였습니다. 그 뒤로 저는 아버지처럼 제 나름의 유머 수첩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거칠고 바쁜 세상 속에서 웃음을 기록하며 살아가고 싶었거든요. 아버지는 어느 날 제게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말보다 마음을 써야 해. 근데 그 마음이 보이지 않을 땐 한 줄 웃음이라도 남겨놓는 거야. 그게 사람을 잇는 달이야. 그 말이 제 마음을 그리고 삶의 방향을 바꿔놓았습니다. 우리는 보통 유쾌한 사람이라고 하면 말 많은 사람, 분위기 띄우는 사람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가끔은 가장 조용한 사람이 가장 깊은 웃음을 품고 있기도 합니다. 아버지의 그 유머 수첩은 사랑이 담긴 노력의 결정체였을 겁니다. 매일 밤 조용히 앉아 아재 개그 한 줄을 적으며 이걸 보면 우리 아이가 웃을까? 그렇게 생각하셨겠죠. 말로 다 표현하지 못했던 감정, 시간이 지나서야 비로소 들리는 마음. 우리는 어릴 땐 그걸 몰랐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압니다. 웃기기 위해 고민했던 그 진심이 얼마나 귀하고 따뜻한 것이었는지를요. 그 수첩은 단순한 농담 모음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아버지가 할 수 있는 방식으로 자녀에게 전했던 유쾌한 사랑이었습니다. 혹시 오늘 당신도 누군가를 웃기기 위해 마음속에 농담 하나쯤 품고 계신가요? 그 작은 마음이 누군가에겐 평생 잊지 못할 추억이 됩니다. 사연 5. 진미할머니. 제가 어렸을 적 동네에 진미할머니라 불리는 분이 계셨습니다. 실명은 김진미씨. 작은 반찬 가게를 운영하시던 분이죠. 늘 앞치마를 두르고 오늘은 콩나물이 참 싱싱하구나 하고 외치시던 분. 그 웃음은 이상하게도 사람들의 기분을 말랑하게 해주었어요. 진미 할머니가 만든 반찬은 어떤 날은 엄마 밥보다 맛있었고 어떤 날은 학교 매점보다 더 반가웠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부터인가 할머니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가게 문도 닫혀있고 임시 휴업이라는 쪽지만 붙어 있었죠. 동네 사람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몸이 안 좋으시대. 가게 접을 모양이래. 자식들이 말렸대. 그때였어요. 가게 셔터 위에
할머니가 직접 쓴 글씨로 이런 문구가 붙었습니다. 진미는 잠시 쉬러 갑니다. 반찬은 없지만 마음은 늘 드릴게요. 그 문장을 보는 순간 왠지 모르게 코끝이 찡해졌습니다. 그 문장을 저는 오랫동안 기억하고 있습니다. 반찬은 없지만 마음은 늘 드릴게요. 몇 달 후 할머니는 가게를 접고 요양원으로 들어가셨습니다. 하지만 특이한 건 요양원 앞에 작은 테이블이 놓였고 그 위에 메모와 작은 떡, 과일, 달걀이 늘 놓여 있었습니다. 오늘은 고마운 하루였습니다. 웃어준 당신 덕분에 오늘도 따뜻했어요. 그 메모들에는 여전히 진미 할머니의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때 깨달았죠. 진짜 반찬은 음식이 아니라 그 마음이라는 걸요. 진미 할머니는 제게 마음을 담는 법을 알려준 분입니다. 어른은 웃음이 비싸고 애들은 싸게 잘 웃어. 이 말 한마디에 담긴 철학은 그 어떤 강연보다도 깊고 그 어떤 책보다도 선명합니다. 우린 자라면서 웃음의 빈도를 줄입니다. 웃는 일이 낯설어지고 감정을 숨기고 때로는 참아야 하는 순간들이 많아지죠. 하지만 진미 할머니는 그 모든 이론을 한마디로 꿰뚫어 주셨습니다. 나는 싸게 웃는 사람이 좋다. 그 말은 가벼운 마음, 유연한 감정, 그리고 기꺼이 행복해질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 좋다는 뜻이었겠죠. 할머니는 반찬을 나누면서 실은 웃음을 나눠주신 거였습니다. 먹는 즐거움보다 웃는 기쁨이 더 크다는 걸 아이들에게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신 분입니다. 지금 우리는 웃음의 값을 얼마로 책정하고 살고 있을까요? 혹시 너무 비싸게 굴고 있진 않나요? 오늘만큼은 가볍게 웃어보는 연습을 해보면 어떨까요? 진미 할머니처럼요. 그 시절 나를 웃게 했던 사람. 오늘 우리는 그 이름 없는 개그맨들, 우리 곁에 소중한 웃음 한 줌을 꺼내보았습니다. 웃음이란 거창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마음이 가벼워지고 얼굴이 밝아지면 충분하지요. 당신도 누군가의 그런 사람이 되어주셨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누군가의 미소에 당신이 담겨 있을 겁니다. 다음 시간에도 그리운 인생의 한 페이지를 꺼내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인생 그렇게 말하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